뒤에 누구냐? 4번 요렇게 있네요. 6.25 전쟁 직후 시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은 6.25 전쟁 직후구만.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는 가족의 상실, 가족 관계의 왜곡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경제적인 궁핍을 동반하게 되는데, 속담에 자식이 사흘 굶으면 양반도 담 넘게 돼 있어. 죄 짓게 돼 있거든. 배고프면. 인간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인간관계가 각박해지는 문제가 생겨. 하지만 이와 같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은 이와 같은 전후 시대의 현실을 잘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6.25 직후 가족 이야기 하는구나. 가난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각박한 사람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바람직한 인간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타락하는 인간은 누구고 그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면서 살려는 사람들은 누군가라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전쟁 직후에 아버지는 안 계시고 나랑 동생 둘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네요. 첫 번째, 그래서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은 북에서 내려온 피란민 가족이고요. 다음 상위 군인 가족들. 저기 어디가 있어? 죄송해요. 나의 가족이, 그 다음에 피란민 가족들, 그 다음에 상위 군인의 가족이 한 집에서 셋이 이렇게 방 나눠서 새들어서 살고 있어. 이렇게. 나는 이름이 길람이고요. 그 밑에 동생으로 길중이, 길수, 요렇게 동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 나의 가족 보고 방 빼달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이 집에 정기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살기로 해서 그 사람한테 세 주기로 했으니까 빠져나갈 저기 방 빼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기사가 에휴 그냥 당분간 날 풀릴 때까지 겨울에 나가라고 그랬거든. 날 풀릴 때까지는 그냥 저랑 같이 지내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겨울을 보냅니다. 날이 풀리고 봄이 되니까 집주인이 됐고 이 집 헐어서 집을 새로 지을 거니까 니네 세 가족 전부 다 나가 라고 하면서 소설은 끝나. 이렇게 됐을까요? 자, 시작해 봅시다. 그러니까 집 없으면 서러운 거야. 앞마당 정원에 철쭉이 활짝 핀 5월 초순의 어느 날이었었다라며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을 소개해 주면서 5월 초순의 어느 날이었다라고 하면서 회상의 형식을 쓰고 있네요. 길중이 누구라 그랬어? 소설의 서술자 나의 동생이라 그랬죠. 길중이가 오전반 공부를 끝내고 돌아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국민학교 시절에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1, 2, 3학년은 오전반, 오후반에서 학교를 따로따로 오게 했거든. 그러니까 길중이는 적어도 국민학교 1, 2, 3학년이야. 길중이가 오전반 공부를 끝내고 와서 길수도 동생이죠. 얘까지 합쳐 네 식구가 점심밥을 먹고 나서였다. 확실히 어때? 아버지 안 계셔. 어머니는 나를 불러서 재봉틀 앞에 앉히시더니 재봉틀 서랍에서 돈을 꺼내어 내 앞에 내밀어 놓았다. 얼만가 세봐라. 돈을 세어보니 80환으로 공작 담배를 따지면 4갑을 살 수가 있었다. 공작 담배는 담배 이름이고요. 80환이라고 했을 때 요 1환이면 100전 정도가 되는 거고 당연히 지금은 쓰지 않는 돈의 단위니까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주는 소재가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62년 6월 9일까지 요 환이라는 단위를 썼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62년 전에 맞아 전쟁 직후라고 했었었지 확인이 되는 거지.
나는 어머니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려는 줄 알았었다. 어머니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었다. 이제 지금부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길라마, 내 말 잘 듣거라. 너는 인자 애비 없는 이 집안의 장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안 계시구나. 아버지가 부재 중이다. 근데 아버지가 부재 중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전쟁 때문에 그런 거지. 아, 이게 뒤에 4번 보기에 있었던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혹은 가족의 상실. 해설지 보니까 가족이 왜곡되었어요.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 이거는 이제 이 시절 때고 지금은 뭐 아버지 안 계신다고 그게 뭐 왜곡되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가난하다라는 게 무슨 죄인지 가난하다 현재 이 가족의 처지. 가난하단 게 무슨 죄인지 그 하나 이유로 이 세상이 그런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야박하게 대하는지 니도 잘 알제.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각박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각박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니도 알제. 난리 겪으며 배를 절절 굶을 때 니가 아무리 어렵기로서니 두 눈으로 가난스러움이 어떤 긴 줄 똑똑히 봤을 기다. 가난하면 서러워. 그것을 네 눈으로 실제로 경험된 거야. 오직 성한 몸뚱이뿐인 사람이 이 세상 파도를 이기고 살락하모. 남보다 갑절은 노력해야 겨우 입에 풀칠한다. 궁핍한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이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니는 저 위치에 사는 학생들과는 처지가 다른 기라. 위치에 사는 학생들은 누구냐? 집주인 자식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주인의 자식들. 걔네랑은 너랑 달라. 즉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다르거든. 양친 부모 있고 집 있고 먹을 것이 넉넉하니까 저들이사말로 뭐가 부럽겠노. 지만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지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생각하는 안정된 삶을 만드는 방식 되는 거겠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엄마 입장에선 양친 부모 있고 집 있고 먹을 것이 넉넉하다라는 게 엄마 생각에 있어서의 풍요로움의 기준인 거야. 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돈 있고 집안이 좋으니 남보다 출세도 빨리 할 기라. 네가 위체 학생들보다 갑절로 노력을 해서 어른이 된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달라지지 않고 지금 처지와 똑같을지도 모른다. 야, 이 시절에 엄마는 이미 벌써 어디가 있어? 이미 벌써 아주 현실적이야. 노력으로 다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노력이 무조건 성공을 가져온다는 생각은 버려 아들 이거야. 그렇다고 가뭄이 심한 농사철에 농사꾼이 하늘만 쳐다본다고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미래나 현재에 대한 대책 세우지 않고 어디 양식이 그저 생기겠나. 노력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은 해야 돼. 노력한다고 잘 되는 거는 아니지만 더 잘 살게 바꿈치 않게 노력은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위치를 올려다보고 살게 되더라도 늘 위치를 올려다보고 살다 가난하게 살게 되더라도 니는 니대로 웃자든 동 힘 잘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노력해보는 길밖에 더 있겠나. 노력은 해야 돼.
내가 인제 너그 성재간 형제간에 잘 크고 남한테 눈총 안 받으면서 남한테 받는 눈총 중 제일 큰 거는 아버지의 부재예요. 아버지의 부재예요. 그리고 그만큼 남들한테 눈총 받는 건 가난한 거지. 사람 굿이라고 사는 기라 바라고 살아갈 내리막 인생길 아니가 사람 굿이를 한다라는 건 그냥 바꿈치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평범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평범한데 일해서 돈 벌고 사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이 살아갈 내리막 내 인생 아인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느껴졌었다. 여기에는 살아온 과정에 대한 슬픔, 가난으로 인한 한도 있을 거고 아들에게 이거를 다 떠넘겨야 하는 미안함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런 거 꾹 참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할 거예요. 머리 숙이고 있던 나는 눈을 조금 찢어서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속눈썹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라면서 엄마의 외양 묘사. 아직 40살도 안 된 나이에 너무 슬프다. 엄마는 아직 40살도 안 된 나이를 내리막 인생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물론 이 시절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으니까. 어머니는 노인 티를 내고 있었다. 그동안 고생했어요. 사실 어머니는 전쟁이 나고 서너의 사이에 나이를 곱절로 먹은 듯 윤기 흐르던 탱탱한 살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라면서 엄마는 참 곱고 예뻤는데 전쟁 때문에 너무 늙게 됐어. 외양의 변화. 외양의 변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고단한 엄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어머니는 손수거에 물코를 풀고 말을 이었다. 길라민 니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장창한 세월이 남았잖아. 너는 아직 어리고 젊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악심을 품고 마음 단단히 품고 살아야 하는기라. 내가 보건대 우리 처지에 가난한 사람들의 네 장래는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공부 열심히 해서 배운 바 실력이 남들보다 월등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기다. 평양댁 정민이 학생을 봐라. 평양댁 정민이 학생 봐라. 일단 1번. 아버지 없이 저거 엄마가 군복장수 해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노? 위체 학생 둘 가르쳐서 번 돈으로 가용에 보태고 집안 살림에 돈 보태고 12시 넘어서까지 호롱불 켜놓고 자기 공부 안 하나? 그리고도 반장하면서 늘 1등이라. 가는 반드시 판검사나 대학 교수 될 기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네가 이 세상 파도를 무사히 타넘곤 하는 일은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어 경험을 많이 쌓는 기다. 엄마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 A. 공부를 열심히 한다. B. 경험을 많이 한다. 재주 없고 공부하기 싫으면 부지런히라도 해야지. 준호 아버지는 2번. 한 팔이 없어도 먹고 살겠다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지 않냐. 준호 아버지는 부지런함의 대명사. 1번 평양댁 정민이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대명사. 2번 준호 아버지는 부지런함의 대명사. 너는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돼서 본받아야 돼 라고 해서 위에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1, 2번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 엄마가 생각했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범 사례 1, 2야.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잖아. 알면서 물어보고 있죠. 남자는 그렇게 밥 숟가락 놓자마자 밥상을 걸터 넘고 서둘러서 밥상 치우기 전에 서둘러서 불알이 종소리 나도록 뛰댕기야 지 식구들 먹이 살린다.
그러이 내 하는 말인데 나도 이렇게 긴 해를 집에서만 보내기 오죽 심심하겠나. 그래서 내가 궁리를 짜낸 끝에 그 돈을 니한테 주는 기다. 용돈 주고 나가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주는 건가? 아니야. 일종의 엄마가 아들한테 장사 미천을 대주는 거야. 어떤 장사인지 볼까? 이 돈으로 뭘 어쩌라고 예. 나는 어리둥절하여 손에 쥔 그 돈을 바라봤다. 자, 길라마, 그 80판으로 신문을 받아서 팔아봐라 라고 하면서 엄마가 생각하는 생계수단인 거야. 생계수단. 장사해야 돼. 이것도 따지면. 생계수단. 다른 말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돈벌이 수단이지. 돈벌이 수단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앞에 저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 돈벌이 수단으로 써주면서 돈벌이를 체험하고 돈벌이를 체험함으로써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의 어려움을 체험해라. 경험해라. 이거지. 엄마가 봤을 때 이게 공부하는 애는 아니었었나 봐. 이렇게. 신문 팔아 돈을 얼마만큼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힘으로 돈벌이 해보면 엄마가 알려주고 싶은 건 돈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알 수 있는 기다. 요렇게 화살표 할까? 신문 받아서 신문팔이 해보면 돈이 귀한 줄 알 수 있다. 이 세상의 쓴맛을 알라카모 그런 경험이 좋은 이야기다 읽기네. 초년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거 엄마가 정말 이 집안의 유일한 미천이야. 너 꼭 신문팔이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와야 돼 라고 기대하는 거 아니야. 경험을 얻는 게 목적이야. 아들로 하여금.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의 옹이가 박힌 말이었었다. 옹이가 박힌 말 어떤 말인 거야? 옹이가 든 그 나무에 여러분 톱질이나 도끼질 해본 적 있어요? 톱 절대 안 들어가. 이렇게 아주 어머니의 의지가 굳게 담긴 그런 말인 거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나 돼야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를 회상하는 현재의 나. 과거를 회상하는 현재의 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그 말씀은 입학기가 지난 뒤 나를 대구로 불러 올렸을 때 이미 예정해둔 계산임이 분명했다. 즉 엄마는 다 계획하고 생각 많이 했었던 거야. 이거 엄마의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시골에서 내놓은 망아지처럼 지내면서 내어놓은 망아지 천방지축으로 살다 그런 뜻이겠지. 천방지축으로 맨날 놀고 다니며 초등학교나마 근근히 마치고 올라왔었으니 한 해 동안 도시물정이나 익히게 해서 제가 벌어서 제 학비를 조달할 수 있게 길을 해주자. 어머니는 그런 궁리를 했었었고 지가 벌어 지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뚫게 해주자. 그게 신문 팔아봐라 라고 하는 목적이었었던 거지. 이렇게. 어머니는 그런 궁리를 해두었고 내가 대구시로 나온 지 열흘쯤 지나자 드디어 실행의 용단을 내렸음에 틀림없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나는 80판을 주머니에 넣고 막막한 심정으로 집을 나섰다. 신문을 팔지 못하겠거든. 그 돈으로 차비를 해서 다시 진영으로 내리가라. 술집에서 죽놈이 머슴처럼 밑에 하찮은 일 하건 장돌뱅이가 되던 네 마음대로 해라. 신문을 팔지 못하겠거든. 일단은 가정. 엄마 입장에서의 봤었을 땐 바람직한 가정? 아니.
바람직하지 않은 가정이지. 즉, 엄마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미래를 가정하는 거고, 너 신문 못 팔겠다면은 남의 집 그냥 술집에서 그냥 되게 하찮게 살아 임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결국에 엄마는 신문 팔이 해 이거야. 그래서 부정적 미래를 가정함으로써 화살표 어머니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지. 너 이거 안 하면은 지금 뉘앙스는 똑같고 그냥 표현은 다른데 이거 안 하면은 너 엄마 죽을 줄 알아 임마. 그냥 요 정도 이야기인 거지. 어머니의 아귀찬 말 한마디를 떠올리자 나는 용기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길거리나 어슬렁거리다 돌아가면 어머니는 틀림없이 저녁밥 굶기고 엄마 말대로 신문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들어가면 엄마 분명히 밥 굶길 거야. 어쩌면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내쫓을지도 몰랐다. 이게 엄마 성격이 확실히 이런 성격이야.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식에게만은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러한 예상,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엄마는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다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또 엄마는 자식에게만은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다. 요 정도면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해 주는 부분이 되겠지. 직접 제시, 성격 제시. 그러면서 뭐 그럭저럭 해가지고 크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맨날 조금씩 좀 까먹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야? 집에 먹을 게 없어. 너무 배고파. 얼마나 많이 먹는지. 거짓말 같겠지만 제가 고2, 고3 때 하루에 5끼씩 먹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끼니로 보리죽 한 그릇을 먹고 여전히 궁핍해. 나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밤중에 위채부엌으로, 위채부엌이면 어디야? 주인집 부엌에 몰래 찾아 들어간 적이 있었다. 속이 쓰려 한밤중에 눈을 뜬 나는 우와, 주인집 부엌에 남은 밥을 뒤져 먹기로 작정했었던 것이다. 불쌍하다라는 이야기보다 뒤에 4번 문제에 나와 있는 용어를 쓰자면 밥 훔쳐먹는 거잖아.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야. 아,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인물이 나였었군 이거야. 그런 작정을 하기까지 식모 안씨가 남은 밥을 부엌 어디에 두는지 엿두어 두었었다. 슬픈 얘기는 이거야. 얘는 보리죽만 먹고 있는데 주인집에서는 밥을 해먹는데 밥이 남아. 그러니까 빈부격차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냥 되게 살림의 차이가 나. 나는 살그머니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반바지를 껴입고 마당으로 나섰다. 안씨가 남은 밥을 어디에 두는지 엿보아 두었다라는 것도 하루 이틀에 생각한 건 아니야. 요거 계획한 일인 거야. 즉흥적으로 도저히 배고파서 못 먹겠어요 라고 해서 밥 훔친 거 아니야. 몇 시인지는 몰랐지만 온 세상 고요했다. 나는 우선 변소로 갔다. 슬프다 이거. 먹는 양이 적다 보니 나올 건덕이 없는 똥을 누는 척 반속간에 앉아서 위체의 동정을 살폈다. 방마다 불이 꺼져 있었다. 다 자. 나는 위체의 부엌으로 살쾡이처럼 다가가서 닫힌 부엌 문을 살짝 열었다. 안씨가 쓰는 부엌 골방은 깜깜했다.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집이 있어? 안채가 있고 여기에 부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엌 뒤쪽으로 조그맣게 골방 하나 달려 있어서 식모는 이제 여기에서 자고 집주인들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주려고 뭐 요렇게 집 같지도 않은 집 3칸 놔두고 보통 이제 요쯤에 수도가 하나 정도는 있고 뭐 이제 그런 집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요 길로 이제 들어간 거지.
안씨가 쓰는 골방은 깜깜했다. 나는 부엌하러 들어가서 실엉 위를 더듬었다. 불도 못 켜지. 소쿠리가 만져졌다. 안씨는 밤새 남긴 밥이 쉴까봐 밥뚜껑으로 덮지 않고 소쿠리로 덮어두고는 했었다. 확실히 어떻게 소쿠리로 덮어두는 것, 어디에 두는지 엿본 것 이미 알고 있는 정보야. 노쇠 밥그릇은 밥이 반그릇집 담아 있었다. 나는 손으로 밥을 한 움큼 집어내어 반찬도 없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날은 그렇게 반그릇 밥을 비워내고 다시 우리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 들었지. 이튿날 내가 숯불을 피우자 위치 부엌에서 아이고 쥐새끼가 속구리를 베끼지도 않고 밥그릇을 뒤져먹었네. 아유 어쩌면 좋아. 안씨가 쫑알쫑알 거렸다. 안씨한테 혹은 위에 집주인한테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도둑질이라는 게 그렇지. 안 들키면 자꾸 하게 돼 있어. 자꾸 하면서 밥만 먹나? 어느 날 문득 반찬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걸? 내가 불이 나게 위치 부엌에서 나오느라 소쿠리를 제대로 덮지 않았음을 알았으나 나는 시치미를 떼었었다. 쥐가 소쿠리를 벗기고 밥그릇을 뒤졌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나의 행위였었지. 하루 걸러 이틀 뒤 밤중에 나는 그 짓을 했었다. 확실히 어떻게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거야. 본격적으로. 이제는 좀 더 대담해져서 찬장에 김치 사발까지 부뚜막에 내려서 반찬과 함께 남은 밥그릇을 몽땅 비웠다. 종지가 있어 손가락으로 건덕지를 집어내어 먹다 보니 풋고추를 넘어 우와 살벌하다. 쇠고기 장조림이 이렇게 너무 부자야. 쇠고기 장조림이라는 것 자체가 풍족한 생활인 겁니다. 나로서는 난생 처음 먹어보는 반찬이다. 부자는 쇠고기를 이런 반찬으로 먹는구나 싶었지. 다음은 이틀을 건너뛰어서 사흘 만에 위치의 부엌을 뒤졌다. 하지만 이런 짓은 곧 들키게 돼 있어. 이렇게. 세 차례를 그렇게 훔쳐먹고 난 이튿날이었다. 신문을 받아서 팔려고 집을 나섰었지. 내가 바깥마당으로 나서자 뒤쪽에서 길라마 나 좀 보제 하면서 누군가가 들어와 보았다. 돌아보니 안씨였다. 불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당황하는 거지. 이렇게 미안. 이틀 건너 사흘 만에 위치의 부엌을 뒤졌다라는 건 이게 지금 밥이기는 하지만 도둑질이 습관화되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이 짓 할 거야? 걸리기 전까지 할 거야. 근데 엄마 성격상 이거 엄마가 알게 되면은 얘 지금 못 걸어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길라미 내 좀 보제. 누가 불렀다. 돌아보니 안씨였다. 나는 말부터 더듬거리며 얼굴이 불에 쐰 듯 달아오르고 가슴이 뛰었다. 왜? 이미 자신이 잘못하고 있구나.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그게 나쁜 짓이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고 혹시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는 건가 걱정하기도 하고 저 안씨가 알면 어떡하지? 라면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이 다 드는 거겠지. 심박수 160 뚫고 가는 거야. 이렇게. 길라마, 네가 밤중에 우리 부엌으로 들어오는 거 다 안돼. 아지매가 봤다 마이지에. 내 누구한테도 그 말 안 할 테이께.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그래. 세상에. 봐준대. 못 본 척 해줘. 설령 점심밥을 굶어갖고 배가 좀 고프더라도 사나이 대장부가 될락하면 그쯤은 꿋꿋이 참을 수 있어야지. 너가 어머니 물론이고 형제들 간에 그렇게 참으면서 이 여름철을 힘겹게 안 넘기고 아있나. 내 아무한테도 이 말 안 할게구만. 야, 니네 집 식구 넷 중에 배고파서 밥 도둑질하는 건 너밖에 없어. 니네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니네 너보다 어린 동생들도 배고픈 거 참고 있는데 니가 제일 큰 형인데 그렇게 밥 도둑질하면 되냐? 이거지. 일단 방금 읽은 안씨의 대사는 어때요?
이 도둑놈아 라면서 책망하고 있지 않지. 그 다음에 부드럽게 타이르고 있어. 근데 저도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랬지만 너처럼 도둑놈처럼 훔쳐먹는 줄 알아? 이러면서 도둑놈 훔쳐먹다 이 말이 없어. 일부러 그 단어를 피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안씨의 성격 어때? 미친 듯이 배려심이 넘치는 아지매였었던 거야. 이렇게. 다음 그쯤은 꿋꿋이 참을 줄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게 안씨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치관. 바람직한 가치관. 가치관을 세워야지 바람직한 가치관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희망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안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면서 고개를 빠뜨린 내 어깨를 다독거렸다. 배려심이 넘쳐. 알기심드 내가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안씨의 충고에 이게 너무 가슴이 따뜻하지. 도둑이란 말은 한 번도 들어있지 않다. 라는 걸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아까 200페이지 셋, 넷, 6줄에 있었던 것처럼 과거 회상하는 현재의 나야. 고개 빠뜨린 내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고 어느 사이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떤 눈물이었을까? 부끄러움. 왜 그랬을까? 후회. 반성. 고맙습니다. 아지매 고마움. 엄마한테 부끄러운 자식이 됐어. 미안함.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안씨가 내가 밥도둑질을 어머니한테 귀뜸했다면 또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죠. 숯포대 회초리로 종아리며 등줄기에 지렁이 자국이 나도록 매를 맞았을 테고 몇 끼의 밥은 굶게 되었을 것이다. 확실히 어때? 어머니 엄격해.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또한 두고두고 어머니로부터 집안의 장자가 나무 밥도둑질까지 하다니 라면서 지청고 혼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미래의 예측. 그러나 안씨는 내 행실이 외작이지 왁자지껄 떠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그 뒤부터 나는 남의 물건은 운동장 교실 바닥에 떨어진 동전, 도막 연필이라도 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때 안씨의 따뜻한 충고 덕분이었다. 안씨의 따뜻한 충고 덕분에 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지. 됐을까요? 네. 그래. 서술상 특징 물어보는 거. 문제에서 서술상 특징은 거의 열에 7번 정도는 시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과거를 회상합니다. 끝났어. 정답 5번. 이야기 속 인물로 설정된 서술자 나가 과거의 시점과 현재 시점을 오가면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아우 잘했어. 다음 2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는 누군데요? 어머니죠? B는요? 안씨. 둘 다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정답.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건 안씨지. 엄마는 그렇지 않았어. 엄격하게 이렇게. 엄마는 나의 생활 태도에 신뢰를 보이고 있고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엄마가 나의 생활에 신뢰를 보여줬다면 야, 너 돈 벌기 싫으면 시골 내려가가지고 술집에서 밑에다가 시다발이나 하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크게 신뢰하고 막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믿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여기는 생활 태도의 신뢰를 보이고 라고 이야기를 해놨었지. 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엄마한테 그 얘기 듣기 전까지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살고 있었지. 안 씨는 나의 행동에 의심하고 있지는 않죠. 다음, 엄마는 내가 자신을 엄마를 부양하도록 강요해? 아니야. 엄마가 나보고 돈 벌어오라고 한 이유는 뭐였지? 네 학비는 네가 벌어서 다녀라 이거니까 엄마 모셔라 아니야. 안 씨는 내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가지면서 살아라.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거 말보다는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격려한다. 이 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엄마는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지 않고 엄마는 몰랐어. 안 씨는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은폐한다. 숨겨줍니다. 요거는 또 맞는 얘기네. 어쨌든 틀린 거, 맞는 건 1번. 앞으로 넘어와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요것만 하고 한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기역. 가뭄이 심한 철 농사꾼이 하늘만 쳐다본다고 어디 양식이 생기나 노력해라. 1번 유사한 사례를 들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의도를 합니다. 그렇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거를 가뭄 심한 농사철 농사꾼이 하늘만 쳐다본다. 가난한 시절에 가난한 사람이 뭐 아무 생각 없이 허황된 꿈만 꾸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이거 유추로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확인. 다음 니은 어머니는 윤기 흐르던 살결이 어디에도 사라질 수 없었다. 외양 변화를 통해서 엄마 고단하게 살아왔어요. 이거는 완전 맞는 얘기. 디귿 준호 아버지는 한 팔이 없어도 먹고 살겠다고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졌나 하면서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상대의 말, 여기에서의 상대는 나지. 나의 말에 자신이 동조함을 나타낸다 라기보다는 엄마는 이 대사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엄마 말 맞지? 대답해 이거야. 그러니까 3번이 틀리죠. 뒤로 넘어와서 리을 신문 팔지 못하겠으면 나가가지고 저기 가서 술집에 중놈이나 되거든 장돌뱅이가 되든 그거 해 임마. 부정적 미래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합니다. 완전 맞는 얘기. 미음 어디가 있을까? 뒤에 있었나? 두고두고 엄마한테 도둑놈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인물이 지닌 엄마가 지닌 평소 성격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뭐라고? 무엇과 함께? 어머니의 평소 성격과 함께. 그래서 정답 3번에 틀린 건 3번. 다음. 그러기에는 이 소설 제목이 너무 이렇게 좀 낭만적이지 않냐? 마당 깊은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초등학교 졸업한 내가 애비 없는 이 집안의 장자라는 것은 아버지 안 계셔. 아버지가 안 계셔. 가족의 상실. 나쁘지 않아. 이 세상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야박하냐. 세상은 야박해. 전후 각박한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 괜찮아. 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취직까지 긋지. 전후에 부조리한 실태를 고발한다라기보다는 전후에 거의 유일한 삶의 개선책인 거지. 이렇게 전후 기대할 수 있는 전후에 기대할 수 있는 삶의 방식. 3번 틀리죠? 주인집 부엌에 남은 밥을 뒤져먹는 나. 궁핍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타락한 전후시대의 인간. 그렇지. 밥 훔쳐먹어?
가난해서 타락했어. 맞지? 그쯤은 꿋꿋이 참을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너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틀린 건 3번. 됐나요? 10분만 쉬었다 할게요.